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간 쌓였던 스트레스 즐겁게 푸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물론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관심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리브라 백서 발간 이후 국제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유럽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통합 규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금융시장 협회가 범유럽 암호화폐 통합 규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핀테크 퓨처스에 따르게 되면 유럽 금융시장 협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관리 감독 통합을 위한 5개 권고 사항을 요약한 새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협회는 범유럽 암호화폐 분류 체계 확립과 암호화폐 발행 관련 명확한 예상치 설정, 필요시 현 규정 수정, 규제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지역 이니셔티브 우선 통합 등을 권고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소식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규제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다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국제사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네, 과연 이 소식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 애널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탐 리인데요. 네, 비트코인의 낙관론자로 볼 수가 있죠.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탐 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가치가 존재하는 자산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2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다 많이 보유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가치 자산이라며 비트코인 보유자가 2배로 늘어난다면 가격은 4배로 상승한다. 이 같은 특징은 소위 FFANG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글로벌 인터넷의 성장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2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수치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보는 상황인데요. 네, 다가오는 반감기 및 각국 규제와 큰 프레임워크가 한몫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이제 불분명한 상황인데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큰 프레임워크가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이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된 지 11년이 되었는데 11년 전 그 누가 비트코인이 1,000만원에 도달할지 알았을까요? 지금 아무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미래 가치를 보며 투자하는 자가 나중에 웃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면은 생각나는 국가가 어디신가요? 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인도인데요. 네, 중국의 경우 슬슬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인도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 발의가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법안 발의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인도 의회 하원 록사바가 최근 제출한 안건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 인도 정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 예정된 동계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의 설립자는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는 희소식이라며 정부가 규제 마련에만 급급하지 않고 업계 종사자들의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인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 인력자원개발부의 교육 플랫폼
스웨이 암에 블록체인과 애플리케이션 입문이라는 새로운 강의가 개설이 되었는데, 또한 인도 최고 경찰 훈련 기관 사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 경찰 아카데미 역시 사이버 범죄, 다크웹, 암호화폐 고급 수사 과정 등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도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금 최근 전 세계적인 기조가 암호화폐 관련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페더럴 뱅크 같은 경우는 리프레 솔루션을 이용한 국제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겠다 발표를 했죠. 2019년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최대 국영은행 회장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기보다는 규제가 필요하다 발표를 했었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금지 청문회가 11월 19일 날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소식이 청문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11월 19일 열릴 청문회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내용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 관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 하락하며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2.5% 하락하며 21만 1000원대, 리플 XRP가 3% 하락하며 30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변하지 않은 66%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 당국이 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 부서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고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네, 해당 기관은 공지를 통해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중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역 내 가상화폐 불법 업체 단속을 실시하겠다 설명했는데요. 네, 주요 단속 대상은 첫 번째로는 상하이 지역 내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한 업체와,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땡땡코인, 땡땡체인 등 프로젝트로 자금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조달한 업체, 세 번째로는 해외에 등록된 ICO 프로젝트 혹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광고, 거래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라고 합니다. 네, 단속 기간은 11월 22일까지고 인민은행 상하이지사와 상하이시 금융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최근 들어서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류 시장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중국이 오로지 블록체인만 신경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CBDC일 텐데요. 이 CBDC 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과연 언제 출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민은행 측은 아직 시험 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인민은행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아직 시험 단계다 언급을 했는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즉 PBOC는 13일 위안화와 디지털화는 아직 연구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에서는 PBOC가 디지털 통화를 이미 출시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데요. 네, PBOC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적이 없고 거래용 플랫폼도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DCEP의 출시 스케줄에 관한 보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정확한 정보라고 부정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거래되는 DCEP는 불법 디지털 화폐라고 말하고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 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PBOC는 출시 일정에 관해서도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출시 발표는 사기나 다단계 판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라 촉구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가 아직 시험 단계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CBDC 발행을 앞두고 대규모 현금 거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앞두고 대규모 현금 거래 통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내의 지역 세 곳 내에서 대규모 현금 트랜잭션 규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디지털 인민폐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11월 14일 지역 언론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의 하북성 지방과 저장지방 그리고 선전시 내에서 향후 2년간 대규모 현금 관리 시범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은 대규모 현금 거래가 부정부패, 탈세 그리고 자금 세탁 등과 같은 불법 범죄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에 인민은행은 사업 계좌에 대해서는 7만 1,000달러 이상의 대규모 현금 예치 및 출금을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14,000달러에서 43,000달러 사이의 현금 예치 및 출금을 규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외에도 중국 인민은행은 특정 산업 내 대규모 가치의 현금 거래를 통제할 전망이라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현금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일단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하여서 통제한다는 소식이겠죠. 네, 특정 산업을 기준으로 슬슬 넓혀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디지털 화폐 선점 전쟁은 중국이 먼저 선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미국이 어영부영할 때 중국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미국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본인들의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미국 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규제를 가속화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리브라 프로젝트인데요. 이 리브라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기조가 좋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출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한 CEO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발행될 거라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의 CEO는 리브라 어떤 형태로든 결국 발행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빌 바이드 암호화폐 투자 및 지갑 서비스 업체 아브라의 CEO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발행이 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다만 실시간 해외 송금 등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대략 5년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 한편 아브라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를 감안할 때 200개가 아닌 60개의 암호화폐만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리브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 발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가설도 나왔습니다. 네, 만약 리브라 프로젝트가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운영한다면 더욱 신뢰받기 쉬워질 것이라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일반 기업이 리브라 협회를 설립한 것에 대한 동기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발행을 담당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지만 페이스북이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만큼 현재 리브라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말인데요. 네, 과연 내년 상반기 원하던 시기에 정상적으로 출시 가능할지 많은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라 측은 어떤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유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머니그램 및 XRP의 실사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XRP의 송금액이 하루 2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로 치면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관계자가 XRP 송금 하루 2억 달러를 달성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 엑스프링의 수석 부단장인 이단 비어드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브라의 CEO 빌 바잇과의 인터뷰에서 XRP 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한 회사의 최신 개발과 발표를 공유하기 위해 출연했다고 합니다. 네, 비어드는 단순한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엑스프링은 주로 개발자들이 코드를 쉽게 작성하고 돈을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엑스프링의 진행 중인 계획을 요약하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금융기관과 직접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맞춤형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XRP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톱다운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한 비어드는 리플 대 머니그램 파트너십을 통한 국경 간 결제에 대해 말하면서 XRP 유동성이 증가하자 리플의 사업이 바뀌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리플은 국경 간 결제 덕분에 XRP의 유동성이 하루 1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로 치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비어드는 XRP가 내부적으로 국경 간 결제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암호화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사용자가 SMTP를 이해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리플의 XRP 송금액이 2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XRP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마치 우리가 전기의 전달 방식이나 구조를 몰라도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를 켜듯이 또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카카오페이가 사용했지만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에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XRP 가격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호재들이 하나씩 쌓여 폭발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 해커 조직이죠. 어나니머스가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비트코인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익명성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국제 탈중화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비트코인 펀드 언나운 펀드를 조성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7,5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이 익명성 관련 스타트업에 기부돼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암호화폐 개발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금 출처는 펀드 설립자 자금 분배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어나니머스는 인터넷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항상 언급하는 집단인데요. 네, 현재 어나니머스에서 ICO로 비트코인 블랙을 판매한다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블랙이랑 이 기사랑 과연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혹시 비트코인 블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이 블록체인 기반 파생 상품 자동화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핀테크 업체 바턴 시스템과 협력 블록체인 기반 파생 상품 자동화 결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현금 등 자금 이체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고 속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앞서 JP모건은 싱가포르 통화청과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라인과 야후재팬이 날개단 네이버 증권과 세계시장 도약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 포털 야후재팬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이버가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일본 니온게이자 이 신문은 야후재팬 운영사 G홀딩스와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 합병을 위한 최종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니온게이자이는 이번 협상은 G홀딩스 모회사 소프트뱅크와 라인 모회사 네이버가 진행 중이라며 당국 승인을 전제로 합의사항을 논의 중이다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가 테조스 ETP를 출시했습니다.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가 테조스 토큰에 뒷받침되어 소득 창출을 가능케 하는 ETP를 상장했습니다. 네, 14일에 따르게 되면은
티커 심볼 AXT0 나타내는 ETP 상품은 테조스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제휴한 핀테크 기업 아몬에이지에 의해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상품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테조스 블록체인상에 있어서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몬에이지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한일 레시아는 더블록에서 다음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투자자는 최저 $20의 가격으로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입된 테조스의 절반은 거래소에 의해 스테이킹되어 그 보수가 각 투자자에게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발표에 따르게 되면 ETP 상품에 의해 모아지는 테조스 코인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의해 스테이킹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와이스 레이팅스에서는 이오스보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더 우수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순위를 책정하는 금융평가 기관이죠. 와이스 레이팅이 에이다는 이오스보다 매우 우수하다 평가를 했는데요. 네,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셸리에 대한 3단계 테스트넷 분류 중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한편 지난 6월 와이스 레이팅스는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로 이오스 점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기관은 진정으로 탈중화된 POS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에이다의 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오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 구조 모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블록 제작자 중 한 명이 후오비의 내부 문서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기 위한 표 거래 정황을 폭로한 후에 이 프로젝트는 2018년 9월 큰 스캔들에 휘말렸었습니다. 네, 이오스는 개발사 블록원은 민주적 선거 과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최근 블록원은 커뮤니티 중앙 집권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여지는 BP 투표 참여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오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암호화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CFTC 위원장에 따르게 되면 POS를 채용한 이더리움 2.0은 증권형 분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히스타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지분 증명 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토큰은 규제 당국에 의해 어떻게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에 따르게 되면 스테이크, 즉 지분 토큰은 일부 요인에 따라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CFTC는 이전에 현재의 시나리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더리움 2.0의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2.0은 스테이킹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부터의 이익은 자기 영속되며 그것은 종종 증권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타버트는 채굴 자체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한 훨씬 더 탈중앙화된 방법이라고 단언을 했고, 그 때문인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곧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스테이킹은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는 장점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규제 당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경우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볼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미 국토안보부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바잘의 기술 개발 장려 차원에서 $200,000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기업 인증 관련 DHS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코인베이스 창업자가 타임지 선정 넥스트 100인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바이낸스의 CEO는 페이팔과 폰허브 파트너십 종료는 암호화폐의 기회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CG죠,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팔과 세계 최대 성인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폰허브의 결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십이 종료됐다며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38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 정도면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내 투자금, 내 돈 넣기 너무나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 내린 305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도 또한 떨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나긴 하락 끝에 대상승장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